네, 이 시간에는 브런치 작가 되기 A to Z, 쉽게 브런치 작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한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입니다. 첫 번째, 브런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브런치 북 출간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는 누군지, 제가 아웃풋하는 남자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에 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런치북을 신청을 할 때 브런치북에서 4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드린 내용의 간단히 요약을 드리고요. 다음 편 유튜브 영상 주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브런치와 브런치북 출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런치란 무엇이냐?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브런치가 무엇인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런치는 다음 카카오에서 운영 중인 글쓰기 플랫폼을 말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운영 방식이나 수익 모델에서는 현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런치를 하면 뭐가 좋느냐? 브런치 글쓰기를 통해서 책을 출간할 수가 있고요. 제가 브런치에 쓴 글을 보고서 저에게 강의를 제안하는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브런치를 추천드립니다. 브런치북 출간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카카오에서는 매년 브런치북 출간 프로젝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9회 브런치북 출간 프로젝트가 열릴 예정이고요. 9월 중순에 자세한 공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런치북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뭐가 좋느냐? 당선자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런치북 대상 10명을 선정해서 책을 출간해 드리고요. 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교보문고에 특별 전시를 하게 됩니다. 책을 내고 싶은 분이라면 브런치북 출간 프로젝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와디즈 특별상 최대 5명에게 와디즈 펀딩을 제작 지원해 드리고요. 상금 100만 원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응모할 수 있느냐? 우선 브런치 작가가 돼야 됩니다. 브런치 작가란 브런치라는 글쓰기 플랫폼에서 글쓰기 승인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브런치 작가가 브런치 내에서 브런치 내 전자북인 브런치북을 발행해야 되고요. 10편 이상의 브런치 글을 작성해야 됩니다. 네, 저도 역시 브런치 작가입니다. 그럼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인드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마인드맵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아웃풋하는 남자입니다. 인풋하는 삶을 넘어서 아웃풋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의 브런치북 작가 도전 경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제가 처음 브런치를 만나고 브런치 작가를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왜 탈락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자기소개나 활동 계획이 좀 막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는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년 8월에 도전을 했고요. 그때는 합격을 했었습니다. 7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어떻게 브런치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보완한 끝에 기획서처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브런치 작가를 도전하는 것은 브런치는 브런치라는 자기 회사의 글을 쓰는 일할 작가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신을 기획하라. 자신을 기획하는 사람만이 브런치북에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브런치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브런치가 원하는 것은 브런치 작가 자신만의 고유성, 차별성을 원하고요. 브런치 작가만의 서사, 그런 스토리를 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의 브런치 작가 활동입니다. 브런치에서는 브런치북이라는 전자북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작년 8월에, 작년 10월입니다. 지금 잘못됐고요. 네. 작년 10월. 작년 10월에 마인드맵 관련된 첫 번째 브런치북을 발간했습니다.
마인드맵 초보가 마인드맵 왕초보에게 라는 책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7월이었습니다. 살면서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부모는 껍닥이다 라는 브런치 북을 발행했습니다. 껍닥은 껍데기의 전라도 사투리고요. 부모는 자식이라는 알맹이를 싸고 있는 껍질이다 라는 뜻에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에 착안해서 부모는 껍닥이라는 두 번째 브런치 북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00여 편이 넘는 브런치 글을 작성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다수는 다음 포털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브런치에는 글을 열심히 쓰면 그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그중에 다음 포털에 노출해주는 그런 행운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음 편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런치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브런치의 4가지 질문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작가 소개, 작가님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 브런치 활동 계획, 브런치에 어떤 글을 발행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가 써놓은 2편 또는 3편 정도의 글을 제출해야 됩니다. 마지막이고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SNS나 홈페이지에 링크도 공유해야 됩니다. 이 4가지 질문에 답변해서 승인된 사람만이 브런치 작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브런치 작가는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이 오니까요. 네,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님이 궁금해요. 네, 3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선 바로 작성하지 마시고요. 한글 파일에 작성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분량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300자라고 하면 그렇게 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량인지 작성을 해 보시고요. 수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런치는 작가님이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브런치가 궁금한 것은 작가님의 고유한 스토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 에세이를 쓰는 작가, 여기는 고유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쌍둥이 육아 에세이를 쓰면서 그것으로 돈을 버는 작가, 약간의 궁금증이 불러일으켜집니다. 육아보단 쌍둥이 육아가 좀 더 구체적이고요.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누구나 에세이는 쓸 수 있지만 그 에세이나 돈 버는 법, 엔잡러가 유행인 요즘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찾는 거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3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돌아보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학창 시절, 그리고 직장 생활을 돌아보고 가정 생활, 또 개인의 생활, 취미랄지 특기랄지 여가 활동이랄지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고유성이나 특수성을 말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했던 특별한 경험, 그리고 내 직업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나만의 고유한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경험이나 직업의 특수성 속에서 나만의 어떤 관점이나 시선, 인사이트,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나만의 관점이나 시선, 인사이트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게 나만의 고유성을 만들어내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하기. 돌아보고 발견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기획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유튜브 콘텐츠에서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을 기획하라입니다. 대단하 보이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로, 그리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 도움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나의 이 얘기를 기획하고 나만의 스토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브런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질문 역시 300자 이내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브런치 무슨 글을 쓰지? 좀 막연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글보다는 구체적이고 큰 그림을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권의 책을 출간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활동 계획을 쓰실 때는 책의 목차처럼 구성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런 책의 목차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레퍼런스라고 하죠. 그동안 좋은 사례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브런치북 출간 프로젝트에 당선된 책들의 목차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제가 낱낱이 분석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북에 대한 발행 계획은 그냥 작가 소개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작가 소개와 연결된 그런 내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큰 흐름 안에서 작성됐다라는 그런 체계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료 첨부입니다. 내 서랍에서 저장되어 있는 글을 이제 꺼내주세요 라고 브런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2편에서 3편의 글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글들 역시 앞에서 작성했던 작가의 소개 그리고 브런치 활동 계획과 연관성 있는 글을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작가 소개와 활동 계획은 A라는 방향으로 썼는데 내가 작성한 글이 B라면 브런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고유성과 활동 계획에 맞게 글을 작성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작가 활동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작가의 소개와 브런치 활동 계획과 연관성 있는 글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작가 신청을 하실 때 최고의 어떤 필력 있는 글로서 승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3번만 보는 게 아니고요. 브런치는 어떤 브랜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어떤 큰 그림의 활동 계획 안에서 어떤 글을 쓸 것인가 라는 것을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필력에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째 질문이다. 활동 중인 SNS나 홈페이지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작가가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를 보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이 부분을 작성하지 않고도 합격한 작가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기타 SNS 링크를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브런치 작가 신청을 할 때는 4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작가 소개, 2번째 브런치 활동 계획, 3번째 작성 글 2-3개를 첨부하셔야 되고요. 4번째 활동 중인 SNS 링크를 보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브런치 작가 승인은 글빨로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으로서 승부하는 것입니다. 작가로서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그것을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특별한 직업 활동이나 경험,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대단하지 않지만 누구나 대단한 이야기를 쓸 수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시선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나만의 고유한 스토리. 봉준호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나만의 고유한 이야기, 나만의 특별한 시선들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글은 어떻게 쓸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브런치가 좋아하는 글은 어떤 글인지 브런치북 출간 프로젝트 당선작을 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제작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브런치 작가 신청 도전을 응원드리겠습니다. 파이팅!